어린 방송의 시청자 여러분, 어제는 태극기 집회 있는 날이라서 건너뛰고 어린 TV에서만 방송을 했는데 오늘 결석했는 거 빵꾸 떼어야지요. 3개월 동안 이 어린 방송이 정지가 되니까 슈퍼챗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이 방문객들도 숫자가 아무래도 어린 TV에 독자적으로 하지만 좀 줄어들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가 그래도 이 녹화 업로딩 할 수 있는 것만 살아있어도 이런 어려운 통제 시대에 행복한 게 아닌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번역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하고 난 뒤에 하원을 좀 읽고 등등 완벽하게 승리 못해도 선방 정도로 끝나도 끔찍하게 엄청나게 이겼다고 긍정적으로 풀이하듯이 저도 좀 긍정적으로 풀이 낙관적이에요. 짧은 인생 비관해본들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은 비관적 판단을 내리지 않는 사람이 제정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완전히 북한을 퍼주기 위해서 예산을 감추지 않나. 우리 SOC 예산 12조 남았는 것도 예비한다 북한 퍼주려고 지금 세금 많이 거두어가지고 한국에 이 좌익단체, 환경파리, 복지파리, 인권파리, 민주파리 하는 단체에 돈 퍼주는 거, 그거 하고 또 북한에 돈 퍼주는 것밖에 문재인이 생각이 뭐 있나. 대한민국을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게 아니고 북한의 권리와 이익을 지킨다고 고든창이, 저 사람이 정체가 뭔가 한국 사람 물을 때가 됐다고 트위터 막 날리고, 북한에서 뭐 송이 좀 받았다고 제주 감귤 2,000톤을 북한에 200톤을 북한에 퍼주고 뭔가 퍼주지 못해가지고 환장해 있는 문재인의 정체가 뭔가. 고든창 같은 경우는 북한의 공작원, 북한의 대변자, 북한의 홍보요원, 계속 일본의 잡지 같은 경우는 북한의 개로까지 표현하지만 거의 모든 표현이 외교적 천재가 아니고 외교적 멍청이로 전락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왕따 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번에 G20 갔을 때도 왕따 될 걸, 지난번에 아셈 갔을 때 보니까 완전 왕따 되고 막. 이 지구상에 자기 나라 국익을 못 지키고 3대 세습 독재자의 이익을 대변해오면서 돌아다니고 대북 제재 허물려고 돌아다니고 북한 비핵화의 최악의 장애물이 되어 있는 게 문재인이니까 저거 완전히 국제사회 돌아가면 멍청한 북한 앞잡이로 밖에 다른 거 뭘로 낙인 찍히겠어요. 어느 나라 통치자가 저는 생또라이질 하겠나. 그러니 국민들이 치매가 걸렸나, 정신에 문제가 왔나, 간첩이가 온갖 말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토요일날 광화문 광장은 좌우익 대결로 좌익 민노총하고 우익 태극기 애국자들로 해방 전국에서나 벌어질 법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왜? 문재인 때문에. 왜? 문재인이 민주파리 사기꾼들 때문에. 이 민주파리 사기꾼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거짓의 똥바다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불법의 똥바다로 만들고 있다. 반란 반역의 똥바다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망국의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게 누구냐? 민주파리 사기꾼들. 김영삼계, 김무성 며칠 전에 했는 말 여러분 기억하죠?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타는 거 정당하다. 왜? 만약에 그때 촛불 폭도들이 폭동을 계속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희생 제물로 탄핵하지 않았다면은 온 나라가 폭동으로 끝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폭동을 법의 테두리 아래 가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으로 몰았는데 이게 바로 폭도입니다. 폭도. 폭동해가지고 통치권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타도하는 거, 이게 폭도라고 그러잖아요. 반란 폭도. 이제 김무성 입으로 이 민주화라는 것들이 반란 폭도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다 내뱉어놨기 때문에 제정신 있는 사람들에게는 김무성은 재판할 것도 없이 반란 폭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참 어리석고 머리 나쁘고 양심불량하고 애국심 없고 준법 정신 없고 상식도 없고 경우도 없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도, 그것도 자신이 섬기던 자기 당 출신의 대통령이라도 사기 탄핵해서 촛불 폭도들의 분노를 다 한 사람의 희생양으로 뒤집어 세우고 나는 살자 하는 게 김무성, 김성태, 김용태, 홍준표, 김병준 일당입니다. 그들에게는 민주가 없고, 그들에게는 진실도 없고, 그들에게는 정의도 없고, 자비도 없고, 애국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 나라를 팔아넘길 놈들이죠. 그래서 망국노, 매국노라고 태극기 애국자들이 부르는 겁니다. 정당한 겁니다. 북한에 퍼주지 못해가지고 매일 언론 보도는 북한에 퍼주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죽이는 짓거리만 합니다. 우리나라 북한에 굴복하고 퍼주고 국방 허물고 망하는 거 가장 잘 지적한 사람이 고든창인데, 지금도 보니까 1시간 전도 아니야. 43분 전에 글 올라왔는 거. 고든창이 뭐라고 올라왔는? Perhaps they are measuring for curtains, so they can move in as soon as they take over South Korea. 왜? 데이비드 맥스웰이라는 한반도 전문가가 Senior North Korean officers to visit South Korea for informal event 쭉 나왔어. 북한의 고위가 한국 지난번에 뭐 세미나 같은데 비공식 행사에 참석했다 하는 보도를 트위터에 올리니까 고든창이 뭐라고 했는가? 아마 북한의 고위 관리들은 그들이 남한을 점령할 때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 장벽이 뭔지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그들은 왔는 게 아닌가. 한강 하구에 북한 군들이 어떻게 그걸 한강 하구에 침투로를 남조선 군대들하고 같이 공동 측정하나. 그거는 대통령이 간첩이 아니고는 도저히 그런 짓을 못하지. 한강 하구에 우리나라 인천항으로 배가 교역이 들어오면 되지. 야, 대통령이 앞장서가 한강 하구 북한 침투로. 그러니까 고든창이 뭐라 그랬나? 3시간 전에 문재인 지금 한국의 방어벽들을 미친 듯이 허물어뜨리고 있다. 마치 그가 한국 사회가 침투와 침략에 취약하게 만들도록 작심한 듯이 문재인은 지금 대한민국의 디펜시스를, 방어벽들을 허물고 있다. 테이크다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 되는 나라는 방어벽을 높이는데, 장벽을 높이는데 우리는 북한 앞에, 핵무기를 가진 북한 앞에 한강 하구에 남북한 공동조사해가지고 물 밑이 어떻게 되는지 침투하기 좋도록. 이야, 간첩 아니고는 절대로 이런지 못합니다. 우리는 간첩으로 의심합니다. 간첩에 단정하면 경찰이 잡아가. 경찰이 죽으려고 환장했기 때문에 간첩으로 의심해야 돼요. 원래 간첩으로 잡아야 돼. 원래 국정원이나 기무사나 경찰이 체포를 해야 돼요. 근데 뭐 그것들이 주사파 정권의 개가 돼버렸는데, 우익 애국자들을 감옥에 박근혜 대통령 위세가 김기춘, 우파 국정원장 남재준, 이병기, 원세훈 다 각자 가둬 놓고 어정쩡한 것들 내버려 두고, 북한에 돈 퍼준 김만복이 그대로 있고, 성훈이 또 돈 퍼주겠지. 왜 물으라는 거지. 고든창은 왜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북한에
침투나 침공에 취약한 나라로 작심한 듯이 왜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장벽을 허무는데 저렇게 광적일까? 문재인 is enthusiastically taking down South Korea's defenses, determined to make his society vulnerable to invasion and infiltration. Why? 또 데이비드 맥스웰이 55분 전이네요. 야, 혹시 이번에 북한에 노스코리아하고 미국하고 대화가 지연된 것은 혹시 엄청난 이 대화가 진전된 것을 그걸 감추는 것이 아닌가? 혹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잠시 지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든 창이 그걸 혹시 엄청난 진전에 있는 것을 확 언젠가 풀기 위해서 탁 드러내기 위해서 미북 회담이 지연된 게 아닌가 하니까 고든 창이 거꾸로 Oh, maybe there was no progress in the first place. 시작도 못한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지? 나는 데이비드 맥스웰이 아니고 고든 창의 말이 맞다고 봐요. 남북한 대화 진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엄청난 진전이 있어가지고 미북 회담이 지연되는 게 아니고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연된 거다 하는 나는 고든 창의 말을 믿어요. 대한민국에 국가 말아먹는 거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장벽 허물고 북한이 고위 관료들이 남한에 넘어온 것은 지난번에 고든 창인데 왜 북한의 공작원들이 왜 남한에 공개적으로 활동하도록 왜 만들어주는가 그렇게도 올린 적이 있어요. 또 교과서에 자유 없애고 김일성이를 전설적 영웅으로 오직 하나의 희망으로 교과서에 썼다고 타라오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한국의 교과서에서 자유는 없애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The people of South Korea should ask their president one question. Do you disavow this textbook? 한국 국민들은 문재인에게 물어야 된다. 이런 자유를 없애고 김일성을 찬양하고 국민을 인민이라고 하는 이러한 교과서를 문재인이가 찬성하는지 거부하는지 그거 물어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 써올립니다. 왜 한국은 대북 포용 정책이 내려므로 북한에 계속 굴복하는 것 그걸 계속 하는가? 한국 사람들은 문재인에게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당선됐는지 대통령으로 뽑혔는지 북한에 의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뽑혔는지 한국 사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같이 주옥같이 문재인의 예적 행위를 자세히 멘트하는 게 바로 멘션하는 게 바로 고든 창인데 문재인의 행위 이 왜 이런 행위가 벌어지는가? 이 민주파리 자의적 자유민주주의자들을 자유민주화를 위해서 민주화 운동한 게 아니고 국민의 인권 생명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인민민주화를 위해서 적화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한국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소위 민주파리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없애고 자유를 없애고 대한민국 국방을 함으로써 북한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 짓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러한 이제 의혹이 이제 확인해졌습니다. 어제 보니까 광화문에서 보니까 역시 민주를 앞세운 좌익 노조는 어제 보니까 역시 꿀꿀이들처럼 물질이 모두인 것처럼 어제 보니까 역시 돈 내놔라고 문재인 만드는데 우리가 전태일이 팔아 민주화했는데 왜 우리에게 정치적 외상, 정치적 부채 왜 안 갚느냐? 어제 보니까 그거 집회하더라. 양성태 구속이 왜 나와? 이석기 석방이 왜 나와? 그거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대법원장을 감옥에 가두고 정상적인 게 아니야. 이미 법원이 작용화돼가 양성태 개판이었어. 법원 행정은 작용적이었어. 우파들 고생 많이 해서 박근혜 정부가 했어. 양성태 밑에서. 이석기 석방 왜 그래? 민노총이 이석기처럼 이적 집단이기 때문에 이석기 석방이야. 비정규직 철폐? 알바 자리 없애기 위해서 자기들이 고용세습 해가지고 불법 채용해가 자기들끼리 고용세습하고 자기들끼리 갑질하려고 비정규직 철폐하는 거지. 비정규직 철폐된 나라가 어디 있나? 당연히 임시직도 있고 일용직도 있고 시간제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어야지. 기업은 하느님이가 돈 찍어냈으나 어제 민노총 무슨 전태일이니 뭐니 앞세워가지고 집회했는 모인데 사실상 이 정권의 촛불 쿠데타의 주역 집단인데 왜 우리에게 왜 부채 안 갚느냐? 그 집회잖아요. 김명환지 뭔지 그 위원장 정부와 국회는 노동의 요구를 집행해야 할 의무와 책무와 반대로 자본가의 요구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밀어붙이려 한다. 2년 전 촛불 항쟁과 촛불 정부를 자임하던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으로 접어드는 지금 재벌이 다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몇 번 하잖아. 노동자, 노조 세상. 전태일 정신 개성 전국 노동자 대회. 전태일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르지만 얘들은 지난번에 용산 사태도 보고 이러면 꼭 불이 뒤에 붙는 것 같아. 그때 당시에 얼마나 모두 어려웠는데 노동운동 붙여가지고 그때 밥도 못 먹는 사람 많았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운동, 시대에 맞지 않는 민주화운동, 시대에 맞지 않는 평화선동, 시대에 맞지 않는 통일, 이 전부 지금 이래가 통일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연방제 통일, 적화 통일 하겠다는 거 이래가지고 반미하고 반일하고 중국에 종속되고 북한 핵무기 제거 안 하고 김정은 체제 살려가 통일하자고 적화 통일이라고 그래. 그걸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태 통일하면 큰일 납니다. 내전적 상황으로 갑니다. 무슨 민노총이 뭐라고?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세상을 멈추고 한국 사회를 제자들 받기에 투쟁하겠다고? 촛불 민심이 뭔데? 촛불 민심은 사기 탄핵이고 촛불 민심은 무법적 폭동이고 촛불 민심은 정권을 찬탈해서 북한에 계속 굴종하는 건데 촛불 민심대로 따라가면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태극기 애국자들이 어제 대대적으로 89차까지 계속 집회를 하고 대한문도 국본 집회하고 보신각도 구명청 집회하고 왜 태극기 애국 세력이 점점 많아지는데 왜 촛불 정신 따라갔다가는 촛불 민심 정신없는 민심 따라갔다가는
대한민국이 망하기 때문에. 촛불 정신 받들면은 북한 횃불 주체사상 탑이 광화문에 촛불 횃불 주체사상 탑으로 서기 때문에. 그래서 촛불 따라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촛불 세력 하는 짓을 봐봐요. 예산을 퍼가지고 북한 퍼주기에 환장했고, 대한민국 우익 애국자들 재판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법천지입니다. 인권 없습니다. 날조 수사가 횡행합니다. 정치재판 완전히 개판입니다. 개판. 나라 결과를 보라고. 촛불 세력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찬탈하고 국회, 언론, 사법기관, 정권 다 장악해가지고 하는 짓을 보라고. 경제 원전 앞으로 수출 못합니다. 21조 영국 아웃 초당부터. 자동차 산업 한미 FTA 이번에 문재인이 가가지고 계약해가지고 농산물하고 자동차 산업 큰 타격 받습니다. 언론 조용해. 마치 며칠 전에 종로에서 9명이 고쳐 불타 죽어도 언론이 하루 만에 조용해지듯이. 이 정권의 나쁜 것, 이 정권이 나라 망국행위하는 것은 입 딱 다물어 버립니다. 조선일보 참 야비해야 돼. 어제 태극기 집회도 있었고, 어제 민노총 이 정부 반정부 집회 갑질하는, 야, 우리 갑질 왜 못하게 하느냐, 그 집회에 있었다. 어제 반정부 집회가 태극기 진영에서 있었고 좌익 진영에 있었어. 태극기 진영을 보도하면서 얼마나 의도적으로 대한애국당이나 태극기 주력 부대를 죽이고 자유한국당에 봉사할 수 있는 태극기 집회 찾았다면, 어제 민노총 광화문 태극기 집회, 광화문 민노총 광화문 촛불 집회, 촛불은 안 들었지만은 반정부 집회지만은 촛불 세력이 집회하는 거, 그거 하는 거, 그거 보도하면서 걔 민노총 사진은 제대로 실었어. 그런데 태극기 집회는 동아면세점 앞에 사진을 실었더라고. 동아면세점 앞에. 대한문 앞에 사진도 안 싣고. 서울역 검화하는 사람 사진 안 싣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노총 그거 4만 명 나왔다 그러고. 서울역 4,000명, 나머지는 몇 명 안 되거든. 대한문 많이 잡으면 1,000명 잡으면 되고, 동아면에서 많이 잡으면 500명 잡으면 돼. 서울역에 거의 90% 나온단 말이에요. 서울역 사진도 안 싣고 나중에 서울역에 4,000명 나오고, 저거 광화문에 민노총이 4만 명 나왔다고. 4만 명 나올 때 어떻게 4만 명 나왔는지 알아요? 경찰에 4만 명 신고했다고 그 4만이라는 숫자를 실어줍니다. 그러면 서울역에 2만 명 신고하면 그 2만 명이라고 보도해야지. 야, 이 좌익들이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서 실제로 나온 숫자 보니 그만하면 안 돼. 뭐 그만해. 태극기 집회나 거기나. 그래도 총동원해서 조금 많을 수도 있지. 10분, 태극기 집회 10분의 1 나왔다고. 10분의 1 나와. 4,000명이 10배면은 광화문 광장에 나온 것의 5배 정도 인원이 돼버릴 거 아니야. 조선일보 보도, 이야, 악질입니다, 악질. 못 볼 줄 알았지? 다 봐. 섬세하게 보고 있어요. 어제 다행히 태극기 집회 우리 했던 거 아침에 보니까, 어제 저녁에 보니까 노래 틀었는 거 저작권 침해 하나도 안 걸렸어요. 대한애국당 고맙지요. 잘했죠. 근데 뭐 3개월 있어야 3개월 뭐 후에 풀려야 된다고 단다했는데, 저기 8월 26일 날 계약을 맺었는 건데 3개월 있어야 풀린단 말도, 그 말도 부정확한 것 같아. 조금씩 부정확한 말을 하면 짜증난다니까. 그냥 등록했는 사람들 풀어주면 돼.
똑같은 걸 왜 조금 거짓말해? 8월 26일, 9월 26일, 10월 26일, 11월 26일 날. 이래 해도 저래 해도 3개월 맞지 않아. 그냥 등록권자가 풀면 풀리는 거예요. 그거는. 저작권 침해 안 하는 걸로 바꾸면 바꿔지는 거예요. 나는 태극기 들고 조금씩 짜증나게 조금씩 살짝씩 틀린 말을 하면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래도 어제부터 태극기 유튜버들이 단가를 저작권 침해 없이 마음껏 올릴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90%는 기쁜 날이고 10% 정도는 약간 찜찜해. 당해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최대한으로 태극기 애국자들은 진실하고 정의롭고 관대하고 자비롭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으로. 조금씩 부정확하면은 정확한 사람 욕을 먹으니까 조금씩 부정확하면은 정확한 사람이 욕을 먹을 게 비난받을 거 아니야. 그 부분은 짜증나는 부분이니까 태극기 혁명이 얼마나 위대한 혁명이에요. 사기 탄핵, 새빨간 사기 탄핵을 물리치는 진실의 혁명이에요. 엄청나게 불의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애국자들을 고치는 정의의 혁명이고 공정의 혁명이에요. 불법을 몰아내고 합법을 세우는 그 정의의 혁명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무자비한 촛불마적단의 횡포를 제거하는 자비의 혁명. 촛불마적단 주사파 정권까지에게도 자비를 베풀었어야 그럼 너 죽는다 라고 바른 말 해주는 이 자비의 혁명. 태극기 혁명을 하기 때문에 태극기 혁명은 내부적으로 절대로 사기치고 공갈치고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우리는 숭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애국당 단가 문제 푸는 거 보니까 멋있지 않나요? 고요하게 토론을 함으로써 약간 지겨운 토론이지만은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단가를 등록해는. 거기서 그냥 풀면 돼. 그럼 3개월 몇 개월 또 얘기하지 말라고. 피곤하니까. 그래도 어제 우리 태극기 애국자들하고 민노총하고 내가 곁에서 다 봤거든. 민노총 애들 지나가고 식당에도 민노총 애들 보면 태극기 애국자들은 당당하고 신나고 밝고 승리한 혁명 전사 같고 이 좌익 노조 태극기 촛불 쿠데타의 핵심 부대는 보면 이미 폐잔병 같아. 끌려 나온 폐잔병 같아. 왜? 마음에 진실이 없고 정의가 없고 자비심이 없고 애국심이 없는데 그게 무슨 연봉 1억 계속 자기들만 받고 새로운 신입 청년들을 못 받게 하고 자기들끼리 대를 이어서 자기 아름아름으로 비정규직 들어와 정규직 바꿔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국민의 혈세를 빠는 착취자들, 촛불 착취자들, 촛불 갈취범들, 촛불 마적단 이거 이미 죽은 상태야. 내가 보니까 정신이 죽으면 다 죽었지. 설득력이 없고 정당성이 없는데 국민 다 알아 이제. 아이고 저게 문재인 정권이 이제 보니까 광화문에서 김정은 찬양 백두 칭송 그 패거리구나. 다 알아 이제. 점점점 급하니까 문재인이 급하니까 이제 이중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인 자멸만국당에 손을 뻗쳐가지고 야 뭐 여야정 협치하자. 이거 좌익들이 분리할 때 하는 국공합작처럼 좌익들이 분리할 때 하는 좌우합작입니다. 그거 끌려간다고 왜 사기 탄핵파들끼리 같이 뭉치게 됐지. 이제 탄핵 반대파와 탄핵 찬성파로 대한민국은 쪼개지게 됐습니다. 탄핵 찬성한 탄핵한 사기꾼들, 탄핵한 반란자들, 탄핵한 망국노들, 탄핵한 반란 반역
여적 집단하고 사기 탄핵을 반대한 진실하고 애국적인 정의롭고 헌법을 지키는 그러한 애국 세력하고 이제 정면 승부를 이제 드디어 벌일 때가 됐는데 자멸만국당은 탄핵파라고 이제 딱 끌려가는 거지. 직선을 못 하잖아. 전원책이 이번에 사기 탄핵 잘못됐느니 잘 됐느니 토론 한번 하자겠다가 그대로 그냥 정권을 준다 그랬다. 그대로 그냥 김병준 세워가지고 뒤에 김무성, 김성태, 김용태가 그냥 탄핵이 정당했는데 왜? 하면서 그대로 그냥 전원책 쫓겨나니까. 쫓겨나면서 무슨 김병준이가 사람 꽂아달라고.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사기 탄핵파들을 비판하니까 김무성 물러나라고 하고 사기 탄핵파를 비판하니까 그대로 쫓겨나는 저 사기 탄핵 정당이다. 그 말 못하지. 전원책이. 그럴 지식이 있나 양심이 있나. 인생 잘못 살았는 거야. 우리 소위 우파 비스무리한 것들 다 인생 잘못 살았는 거지. 왜? 사기 탄핵 거기에 부역한 김무성, 김성태, 김용태 따위를 자유한국당에서 몰아내야 저 정당이 우파 정당이 된다. 이러는 농객이 어디 있노? 요 유튜버 구독자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가진 자 누가 그래 얘기하나? 안 합니다. 그러면은 당장 사이비 우파 권력에 쫓겨나니까 당장 주사파 정권에서 타도 되니까 못합니다. 적당하게 바른말 7분, 8분 바른말 하고 그냥 유튜브 팔아먹고 사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진실, 정의가 구현되지 못하고 밀리고 이제는 70%만 바른말하고 살아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바른말하면 다 죽지. 그걸 막기 위해서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싸우는데 다행히 대한애국당을 중심으로 강성부대가 모여있고 당이 없는 사람들은 대한문이나 보신강 모여있고 뭉쳐가지고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문재인 정권 주사파 정권 물러나라. 문재인 퇴진 무슨 합리적 보수 시민단체 아닙니다. 비겁한 보수 시민단체 보니까 전부 웰빙족 혀만 좀 날랑거리는 것들이 무슨 합리적인 용어를 왜 붙여. 태극기들로 나온 사람들이 비합리적이가 그 학비리들하고 기자들 몇 명 모였더니 보는데 깜짝 놀랐어. 합리적 태극기 집회야. 구국적 태극기 집회고 진실한 태극기 집회고 정의로운 태극기 집회고 민족적인 태극기 집회고 그거 오면 합리적이 되는데 태극기 집회 들고 나온 사람보다 더 합리적이고 양심적이고 더 정의롭고 용기 있고 더 헌신적이고 애국적인 집단이 어디 있다고. 탁상머리 웰빙족들이 모여가지고 합리적 무슨 보수단체 탄생했다고. 보니까 웰빙족들 모였더라. 지 잘난 맛에 빠져가지고 태극기들 가면 싸움 한번 할 줄 모르는 것들. 나 그럼 존중 안 합니다. 나는 존중 안 합니다. 나는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양심가, 최고의 애국자를 태극기 들고 나온 사람 봅니다. 그 태극기 들고 나온 애국자가 10만 명이 못 되기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지요. 10만 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방송 나볼때는 것들 애국자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애국 해방꾼들이에요. 태극기혁명, 구국혁명 해방꾼들이 나볼때고 안 움직인 자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에게 10만 명, 20만 명이 그 쳐다보고 자기들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멍하니 앉아있는 것이 애국인 척하기 때문에 그때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가만 앉아가지고 알고 알면서 촛불 주사파 만국 세력에게 알면서 죽창만들 놈들이지. 알면 싸워야지 나와서. 진치가 다 뺏겼어. 방송국에 싸우겠어. 학교에서 싸우겠어. 행정 권력기관에 싸우겠어. 무슨 공기업에서 싸우겠어. 대기업에서 다 장악됐는데. 국회 싸우겠어? 국회 누가 싸워? 아무도 안 싸워. 문재인 정권 여적 집단으로 누가 싸우나? 안 싸웁니다. 뭐 경제 파트 있는 게 아니고 가장 핵심은 문재인 이 정권은 촛불 쿠데타를 한 반란 정권이요. 정권을 장악해 북한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여적 집단이라니까. 다른 판단이 필요 없잖아요. 국회에서 누가 그러나? 깔짝거리지.
교는 기무사 해체되고, 국정원은 국정원 되고, 검찰은 정치검찰 되고, 법원은 정치 판결 내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권 변호사가 통치하는 대한민국에서 유엔에서 인권 결의안 채택 다 하는데 우리하고 미국하고 침묵했다 그러지만 몸을 써가지고 반대 안 했다고 북한에서 남조선 깊이 생각해라 협박하잖아. 북한은 지금 대한민국 협박하면 그러지 말아주세요 말도 못하잖아. 조명균이 얘기했죠. 리성군이 조명균이 후려치고 김태년이 후려치고 닥치는 대로 채찍을 때려도 우리 동포는 북한 예전은 원래 그래. 북한 예전은 원래 남조선 때리는 거야. 박지원 씨. 예? 원래 당신 북한 가면 두드려 맞아? 학대당하고 와? 북한 퍼주는데 난리법석입니다. 반미하는데 난리법석이다. 미국 말 안 듣게 학을 떼게 하는데 미국 덩지고 못 삽니다. 중국이 일부러 무슨 경제가 잘 되는 척하고 트럼프 보란 듯이 매출액 막 저끼리 광군제 2시간에 매출이 16조 원 되고 떠들치지만 미국 보란 듯이 구매력을 과시하고 하지만은 중국 경제는 미국에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당장 몇 개만 수출을 수입 안 하면 힘들어져. 저항해서 될 일이 아니야. 미국 경제 이란 한번 봐봐요. 이란. 제재가 보완하니까 이란에 장기 팔아가지고 생계형 장기 팔이 생긴다 그러잖아. 이란에. 이런 판국에 북한에 무슨 송이 보냈다고 담내로 감귤 200톤 보내고 저 우파이 탈선 우파이 탈 아직 이제 내놓은 좌익 원희룡이나 뭐 김정은이를 백두산 천지 헬리콥터 타고 오게 하겠다고? 대한민국이 지금 빨갱이 세상 다 된 것 같아? 원희룡이 다 된 것 같아? 3대 세습 독재자 섬기는 거 그거 원희룡 정상이 같아요. 옛날부터 원희룡이는 차명진이하고 남경필이하고 생또라이 제일 많이 했지. 차명진은 완전히 돌아왔고 남경필이는 찌그러졌고 원희룡은 아직도 제주도에서 4.3 사태나 섬기고 그따위 짓하고 있어. 빨치산들이 완전 득세할 것 같아? 오래 못 가. 촛불이 이기고 태극기 질 것 같아? 오래 못 가. 이미 촛불은 거짓으로 드러나고 불의로 드러나고 무재배한 걸로 드러나고 반남 반역으로 다 드러났어. 사람이 1년 2일을 내다봐야지. 하루살이도 아니고. 북한에서 협박 아무리 나와도 당연히 유엔 결의안 요번에 워낙 문재인이 뻘짓을 많이 해가 유엔 결의안 요번에 참석 안 했으면 완전히 북한 간첩으로 유엔에서 낙인 찍혔을걸? 어쩌 사람 인권 변호사 그런데 왜 유엔 결의안에 한국 참석 안 하지? 그러니까 뻘짓하지 말아야 유엔에서 요번에 야 북한 저거 그래서 비핵화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인권 채택안에 잠시 유보하겠다 하는 명분이 생기지. 워낙 퍼주려고 하니까 유엔 인권 결의안 반대하면은 이거는 뭐 간첩 국가도 보통 간첩이 통치한 국가 아니니까 불복하지. 파국적 효과를 심고하라고. 파국적 효과. 이미 북한은 비핵화할 의지 없어. 파국적 효과에 대해 심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논평을 통해 가지고 결의안 참 왜 기권 안 할까 공경이 떠들대는데 이것은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악랄한 모독이고 대세의 흐름에 대한 망동이라고 인권 따졌다고. 이런 북한의 괴뢰 같은 촛불 정권 태극기혁명으로 몰아낼 때가 왔다. 또 몰아낸다. 승리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